그날의 맥주 1편에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오전 합동훈련이 끝나자 선배들이 먼저 자리를 떴다. 선배들이 자리를 뜨자 몇몇은 눈치를 보다가 금요일 저녁을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도장엔 나 포함 5명이 남았다. 그중 한 명이 밖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CD 플레이어에 있는 라디오를 켰다. 스피커에서 SES와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용감하게 음악을 튼 이는 아무리 봐도 운동에 소질이 없었다. 낙법을 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머리를 팍팍 깎고 본인이 락을 닮았다며 너스레를 떠는 타입이었다. 그리고 나이도 속였다. 분명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끝내 동갑이라고 했다. 나이가 많은 신참 프로레슬러가 되기 싫었나 보다 했다.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덕분에 도장의 명도가 채도가 20%씩 올라갔음에도 링에서 혼자 계속 낙법 연습을 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에이스였다. 원래 다른 투기 종목을 했다고 했다. 관장도 선배들도 이 친구에겐 각별했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몸도 좋았다. 운동신경도 뛰어나서 금세탑 로프 턴버클에서 뛰어내릴 정도였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곳에 왔다고 했다. 쿵쿵 링 바닥에 떨어질 때 소리 자체가 나와는 달랐다. 외국인도 있었다. 방금 전 러슬레가 음악을 틀었던 CD 플레이어는 몽골 선수가 가져온 것이다. 키가 190가 넘는 듯 했다. 매니저는 EM라고 했는데 거기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몽골에서 꽤 사는 집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프로레슬러의 꿈을 줬다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말이 통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었다. 또 한 명은 중국인 정확히는 대만 선수였다. 대만은 일본 프로레슬링이 꽤 인기가 있는데 현지 프로모터의 소개로 이곳에 왔고 한국을 발판으로 일본으로 가려는 것 같았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자 너스레가 모두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도장 바로 옆에 선수들 식사를 챙겨주는 한바집 밥집이 있었는데 주방 아주머니는 선배들 차를 타고 일찍 가버린 뒤였다. 너스레가 우리 보고 한바집 옥상으로 모두 올라가라고 했고 잠시 후 손에 한가득 뭘 들고 왔다. 자세히 보니 맥주였다. 주방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져온 것, 정확히 말하면 훔쳐온 것이었다. 야 그러다가 혼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까짓 뭐 다시 채워 넣으면 되지 라는 생각에 피식 웃으며 주저앉았다. 하루 운동이 끝나면 체중이 사후 줄어 있다. 그만큼 수분이 빠졌으니 맥주는 얼마나 달콤할까. 도장 스피커에선 신승훈의 I Believe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승훈의 목소리에 반응해 갈색 유리병 속에서 맥주가 출렁이는 것 같았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은 한낮의 여열이 남아서 따스했다. 근육 속 포도당이 완전히 소모된 몸에 차가운 맥주가 들어가자 미각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눈앞에선 태양이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기 직전이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황제의 망토 같았다. 어떤 절대군주가 왕좌에서 일어나 붉고 거대한 망토로 회랑을 채우며 걷는 것 같았다. 최대 심박수를 계속 피크치면서 달아올랐던 몸과 노란 태양과 붉은 하늘과 맥주는 그 자체로 어떤 거대한 공허함이면서 가득 채우는 무언가를 메트로놈 바늘처럼 오고 가고 있었다. 이때 도장 옆 작은 도랑을 가로질러 있는 공장에서 작은 승용차 하나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혹시 저 자동차를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다. 숄더 태클 치면 저 차 넘기지 않을까. 드롭킥으로도 될 것 같은데? 너스레가 넉살 좋게 받았다. 에이스가 피식 웃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몽골과 대만 선수를 위해서 너스레가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해줬다. 유아 스트롱, 태클 스트롱, 드롭킥 스트롱, 카 태클 떼굴떼굴. 그 친구들도 잠시 후 웃기 시작했다. 우린 모두 세상을 긍정하고 있었다. 맥주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긍정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자만과 오만이었을지 모른다. 그래도 맥주는 참 맛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단체는 생각했던 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몽골 선수는 몇 경기를 하다가 귀국을 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숙소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것을 도장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몽골 노동자들이 발견했다고 한다. 에이스는 꽤 좋은 스폰서와 연줄이 닿았는데 기쁜 마음에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죽었다. 바로 앞에 택시가 있었는데 이제 돈을 벌게 되었으니 모범 택시를 타겠다고 도로를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너스레는 어쩐 일인지 멕시코로 간다고 했고 몇 번 국제전화가 왔었는데 연락이 끊겨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다. 대만 선수는 미국에서 영화배우로 데뷔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출연작이 나오지 않는다. 난 이제 맥주를 마시며 세상을 긍정하진 않는다. 심지어 그날처럼 아드레날린에 푹 절여진 육체로 루프트탑에서 붉은 석양을 보면 맥주를 마실 때도 세상을 무한히 긍정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태클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맥주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남자가 되었다.